인생을 바꾸는 한 줄 명언 임유정TV의 임유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요즘에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이거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네. 있어요? 민지사 선생님 요즘 쓰고 싶어? 아유, 저는 에이, 그냥 솔직한 마음. 아유, 저는 네. 그때 그런 말을 뱉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그런 마음 섰을 때 뱉고 그런 생각이 뭐 조금이라도 든다고 해도 절대 이런 말을 뱉지 아까 전에 우리 리허설 할 때 내 방송에 너무 길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또 길게 답변하기야? 그러면 민지나 방송을 하라고. 아니, 제가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표를 쓰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사표 쓰고 싶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위기 때는 사실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버틸까, 뭐 이런 생각 되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사실은 기업도 잘 될 때는 일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좀 위기일 때는 이제 경영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압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좀 이전보다 일도 많아진다거나 또 일에 대한 피드백도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서 정말 일 그만두고 싶다, 사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표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 상처받고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사님들 뭐 많이 있으니까 강사님들이 조금 한 이틀, 3일 얼굴이 좀 어둡다 그러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 원장님, 드릴 말씀. 난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네, 원장님, 대표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러면 딱 제가 그래요. 드릴 말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만큼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표는 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준비를 하고 나는 다른 이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사표를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단순히 지금에 있는 이 일이 싫어서 사표를 쓴다. 그럼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는 스피치 강사의 꿈을 꾸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스피치 강사하려면 공부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하면서는 못할 것 같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뜯어 말리죠. 안 된다. 아니 뭐 박사 하실 거냐 지금. 뭐 SCI급의 무슨 논문을 쓰실 거냐.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일 충분히 하시면서 거기에 안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로 요즘은 좀 사표를 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표를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좀 사표를 안 내고 잘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내용은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한이라는 작가가 쓴 출근이 칼퇴보다 즐거워지는 책. 가능할까?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가 재밌어지는 방법, 그래서 퇴사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곁에 있는 아군의 소중함을 느껴라 라는 거예요. 아군 누구예요? 우리 동료들이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민지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면 민지나는 나를 볼 수 없는 거지. 저는 보러 갈 겁니다. 그래요?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만둘 거란 얘기야? 아니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소중한 동료들이 있잖아요. 힘이 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곁에 있는 우리 아군들을 못 보니까 그래도 좀 회사 다녀야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고용주를 믿지 마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테드 강연을 했던 나이젤 마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균형을 고용주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삶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고용주에게 맡기는 순간 일과 삶은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주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일과 삶 균형이. 그래서 내가 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직원들 많이 뽑고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일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상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예.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좀 줄이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아요.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건 내가 극복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만사가 귀찮고 모두 싫다. 그만둘까? 도피를 수반하는 1차원적인 발상은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나만의 백신을 찾아 나서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면 다른 데서도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 내가 그만두기 전에 여기 있는 거 싹 다 배우고 익히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나갈 좀 준비를 해놓고 나가야지 그냥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떤 일을 갖느냐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되게 좋아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한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개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자신 없는 분들, 이제 곧 퇴사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예요. 승리는 최후의 생존자가 차지하는 법을 알아라. 예. 버티는 거예요. 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사한테 일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질타를 받았다라는 생각에 좀 의기소침해지고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나 봐. 난 상사한테 찍혔어. 나 그만둬야 되나? 나 일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개과천선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능력 레벨업이 뭐 하루아침에 맘먹고 이 사람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토성산. 그러니까 흙을 쌓아서 흙으로 성을 쌓듯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을 위해 애쓰는 것을 상사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민진아에게 이런 게 부족해 라고 말하면 나 질타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노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상사는 노력하는 모습을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빠르게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또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최후의 생존자가 되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회사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퇴사 생각을 안 하게 되죠. 험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수는 되도록 빨리 보고를 하는 거, 그다음에 남 탓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표를 쓰려는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남 탓을 해요. 그 남 탓하는 시간에 사실은 자기 능력을 키우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재미를 붙여라. 저는 일하기 싫은 날은요 어떻게 하냐면 왜 저도 되게 어려운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노트에다가 막 쓰면서 외워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근데 색연필도 막 넣어가지고 예쁘게 막 형광색 펜도 칠하고 그러면 일이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습관이 정말 아름답게 배이셨다. 얼굴처럼 습관도 그렇죠. 그렇죠. 습관이 이렇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너무 이르다.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련은 어떻게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린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어려운 시기에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 사표 쓰고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더 행복감을 느끼고 조금 더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바람 많이 분다. 이때 집을 지어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맨날 다 우리 모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민진아 선생님처럼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바람 많이 불 때 튼튼하게 집 지어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